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폐암학회가 어제 마감이 되었죠. 이 폐암학회가 마감이 되면서 이 바이오 쪽 단기 시세도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 세력이 들어온 알테오젠에서는 계속 돈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외의 바이오주들은 이제 이 호재가 마감이 되면서 같이 흘러내리고 있죠. 자, 다음 급등 섹터는 어디일까?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이니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왜 그런지 한번 보고, 그리고 HIB는 주식수 늘리는 작업 하면 되죠. 자, 이거는 한 5년 정도에 하루 8시간씩 보는 이런 내공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혼자 이렇게 해서 주식수 나도 늘려보겠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어렵다. 자, 아무튼 보시면 이 폐암학회가 마감이 되었죠. 자, 폐암학회가 어제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 이벤트가 있으면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거의 항상 나오는 게 이 바이오 쪽이죠. 자, 이 바이오 쪽인데 이 폐암학회가 12일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폐암학회 끝이 나면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이 바이오 쪽이 약세 보이고 있죠. 폐암의 이 기세로, 폐암학회 기세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던 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주인공들 오스코테, 어제부터 마감이 됐죠. 어제부터 올라서다가 쭉 내려버리죠. 그 전에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한양행도 폐암학회 쭉 갔다가 이제 쭉 밀리죠.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들 어제 크게 올렸다가 막 박살내고 있죠. 자, 그리고 아이젠스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얘는 지금 세력이 컨트롤 중인데 올라갔다가 쭉 내리면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메디톡스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다 5% 내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폭이 꽤 큽니다. 대부분의 종목, HIB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매드팩토는 유증 소식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엑세스바이 이제 어제 호재나 떠서 이쪽으로 또 돈놀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좀 약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LB 그룹도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HLB 뭐 이 정도 상황이면 급등이죠. 시총이 좀 큰 종목이 이 정도면 급등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섰는데 지금은 바이오 쪽에서 대장은 알테오젠이죠. 시장 세력이 들어온 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들어와서 시장 세력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죠. 거래량이 어제 1000만 주가 넘었죠. 엄청난 거래량으로 지금 이틀 올라섰고, 오늘은 크게 흔들어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바이오는 다 죽지만 얘는 이 엄청난 거래량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죠.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보면은 레인보우 로봇,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로, 이런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 자체가 거의 유사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좀 크게 흔들어대고, 그리고 바이오 다 죽고 있는 분위기고 이벤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나고 있다. 자, 이게 이 소식을 하나 냈죠. 지금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자, 그게 우연히 그렇게 나왔을 거냐? 아니겠죠. 그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뭐 조작 비슷한 흐름이 워낙에 자주 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키트루다 SC 뭐 2025년까지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좋을 거야. 이런 걸 이제 올려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바이오 다 죽으면 그런 거 있어도 뭐 2025년인데 뭔 소리하고 내리면 내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기에서 그냥 끝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H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어제 뭐 덩다리로 올라가는 이런 급등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죠. 매도 기회. 이 매도를 계속 하러 제가 회원님들에게 계속 말을 해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8%고 HLB가 이제 31,000원을 찍고 있습니다. 얘가 좀 살아나고 있죠. 자, 알테오진이 좀 살아나면서 HLB도 이제 저감에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 비슷합니다. 지금 ABL 바이오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좀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좀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레고캔도 좀 버텨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버텨내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끝이 나고 나면은 보통 다시 꼬꾸라지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이 공매도들이 올려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다시 내려서 먹는 작업을 반드시 진행을 하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도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게 못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바이오 쪽에 다시 나타나기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죠. 10월 달에 스모가 있죠. 10월 달에 스모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홀딩, 강홀딩 계속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쭉 올랐죠. 그럼 단기에 하나, 둘, 셋, 10% 정도 올랐죠. 10% 정도 올라선 상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력들은 HB 세력들이 보면은 올리면 내려치고 올리면 내려칩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 특성이 있습니다. HLB는 이 세력들의 의도 특성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매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공매를 쳐버린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비싸게 계속 사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 공매도들 계속 공매를 치면은 그 물량을 비싸게 받아서 계속 이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잘못하면은 기껏 올려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넘기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또 공매 쳐서 내려 공매 쳐서 공매도들이 나올 때 공매와 같이 편승해 가지고 또 끌어내리죠. 해서 먹고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을 시키면 다시 올려.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는 모릅니다. 이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내려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게끔 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타이밍을 절대로 못 잡게 합니다. 정말 타이밍을 잡기 힘들게 만들면서 야금야금 올리는 척 하다가 또 팔아먹고 하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간다 하다가 또 내리고 간다 하다 내리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기술이 거의 만렙입니다. 만렙.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어제 시간 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다 팔아라고 했는데 일부 실행하신 분들은 뭐 잘 팔았죠. 그리고 장 초반에 1, 2분 내에 무조건 파세요라고 했는데 잘 팔았죠.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되는 상황이었죠. 사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단기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사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지금 단기간에 2만원대에서 32,000원까지 갔죠. 32,000원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다. 그러면 얘를 아마도 좀 더 파동을 태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에서 이 메이저 세력들, 지금 HB 세력입니다. 얘들은. HB 세력으로 보는데, HB 세력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죠. 얘들이 이렇게 매수해주면, 그래도 단단하게 잘 버티는 흐름이 무조건 나옵니다. 얘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좀 받치고 있죠. 근데 KB라는 곳에서 갑자기 나오죠. KB에서는 던지고 있고, 신한은 동참을 하지 않고, JP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이리저리 작업을 좀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 개인들이 이거 정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계속 만들어 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변수는 이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 메이저 세력들이 여기에서 계속 밀어올리는 흐름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은 HLB가 한 번 더 좀 올라서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HLB 세력들은 HLB의 흐름만 봅니다. 거의 시장 흐름도 좀 보지만 지금 보면은 31,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자, 고점은 제가 잘 잡아내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로 계속 흔들어대면서 조금씩 올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좋죠. 자, 올라가면 뭐 다행이죠. 좋습니다. 좋긴 한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틀릴지도 모르지만 5년 동안 봐온 HB 세력들의 이 특성상 그동안에 엄청나게 쏟아낸 이 호재들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상승이 나올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답니다. 아니다.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좀 끌고 올라서다가 어느 시점에 좀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한 번에 시작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HLB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왔을 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라서다가 공매들의 공격에 얻어맞고 뿅망치로 얻어맞듯이 좀 맞으면서 공매를 같이 쳐버리죠. 세력들이 공매 같이 쳐서 내리면서 또 먹죠. 올려서 먹고 또 내려서 먹고. 자, 이런 작업을 좀 하면서 그러고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120선을 바로 뚫고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10월 S모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파동을 태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파동을 태우고. 그러나 파동을 좀 이렇게 태우다가 이렇게 올라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수를 늘리는 작업하면 조급증을 내면 안 된다. 타이밍이 이제 고점이 싶으면 팔고 그 다음에는 조급하게 보면 한 며칠 정도는 지켜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겠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이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가지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